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IT 제마크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토크IT에서 IT 신상털기라는 코너, 신규 코너입니다. 그 IT 신제품들 3개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가 짧고 진하게 그 신제품의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알아보는 꼭 탐정놀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탐정놀이는 각자 우리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기 세션 1, 2, 3에 전문가들의 10분 발표를 듣고 우리의 질문, 그렇게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션은요,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 면역 시스템 다크트레이스의 코리아의 김용우 수석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수석님, 먼저 오늘 요것이 10분간 지금부터 좀 발표해 주고요. 이따가 질문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시죠. 설명 하나요? 네네네. 그거. 제가 한 10분간 짧고 굵게 설명 좀 드릴게요. 다크트레이스 머신러닝 기반의 사이버 면역 시스템.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제품이 한국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투자 발표를 했어요. 10월 달에. 삼성 SDS에서 국내에서 신규 보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의 솔루션을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다크트레이스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 SDS에서 저희 독점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지금 회사의 기업 시장 평가가 지금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은 기술이 참 좋기 때문이죠. 어떤 기술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 소개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영진을 보시게 되면 일단 CIA, MI5, GCHQ 출신이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회사의 실질적인 기술을 만드는 R&D 센터의 기술자들과 그리고 현직, 전직 정부 요원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굉장히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기존에 이제 시스템들이 약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방화벽이 있고, IDS가 있고, IPS가 있고, 접근제 시스템. 좋습니다. 기존의 보안 시스템들이 굉장히 제각각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되게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고는 터진다 이거죠. 사고는 터지는데, 그러면 이 사고를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한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저희 보라이존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를 한번 봤는데, 거기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실제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몇 초 내지는 몇 분, 아니 몇 시간 내에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사고 난다 이거죠. 문제는 이 발견한 보안 사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늦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안 사고의 약 54%가 수개월 동안 미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크트레이스가 약을 팔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저희가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사람의免疫 시스템을 따라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민 시스템이죠. 사람은 몸이 아플 때 그 몸이 아픈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정상적인 상태를 인지한 상태를, 세포적인 상태를 그대로 돌려가기 위해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게 이민 시스템인데, 이것을 사이버 면역 시스템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알고리즘을 돌려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됐는데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 보십시오. 사용자도 있고 PC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거미줄처럼 엮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각 기업 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와 디바이스들의 행동 반경에 인한 패턴들을 저희가 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상행위가 발생했을 때에 그때의
리커시브 베이지안. 그러니까 순환적 확률 추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행위인지 아닌지 판별을 정확하게 내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확률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머신러닝 핵심인데, 저희가 아까 소대에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발자분들이 캠브리지에 있는 본이 있는 저희 이제 뭡니까 옛날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개발한 하사미스가 캠브리지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수학을 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데 제가 핵심 말씀드리면, 기존 이제 국내 전자상거래에 굉장히 좀 유행했죠. 얼마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저희가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장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소스가 들어간 게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좀 가상의 시나리오를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B번을 말씀드릴게요. B번. 원유주한 데이터와 이게 업로드한 대한 이상행위 파악.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해커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인지에 대한 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해커가 만약에 합법적인 뭔가 퍼미션을 가진 사용자를 감염시키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련의 탈취 행위들, 불법적인 행위들이 과연 기존 시스템들에서는 이게 위협으로 나오는 것인가 안 나오는 것인가, 그게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정당한 사용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위가 불법은 안 보인다 이거죠. 그렇지만 저희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사용자가 뭔가 합법적인 뭔가 이런 퍼미션을 가졌다 한들 이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패턴의 뭔가를 이루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기존 보안 시스템에서 하지 못하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워갈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다른 이제 머신러닝에서 보통 지도 학습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값에 대해서 이러한 구문을 집어넣고 그러한 결과값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너 스스로 판단해서 차이점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저희의 핵심은 순수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그 중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결과값이 뭐가 되느냐, 그것은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 장표를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항상 웃으세요. 이분하고 저하고 좀 닮았다고. 예, 진짜. 예, 이 눈매나 이렇게 이마가 닮았다고 계속 웃습니다. 눈썹도 되게 비슷해요. 이 베이즈란 분이에요. 이제 이분께서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실제로 베이즈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 실제 이분의 이론이 불면의 이론 책이 있어. 이분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학술적인 이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이게 상당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가들이 이 기술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다 핵심 부분 베이즈 이론에 대한 핵심 기술들이 지금 저희 장비에, 솔루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아키텍처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저희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내요. 어떻게? 미러링 또는 탭을 통해서 트래픽을 인바운드가 아닌 아웃바운드 받아내고,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저희가 규정한 것들을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 만들고 머신러닝에 그리고 모델링을 시키고 이렇게 지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솔루션의 차이점을 자연스러워서 비교해 두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모든 위협들, 그리고 모든 이상 행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운영 노력이 되게 낮습니다. 왜냐?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IP 하나만 건드리면, 설정하게 되면 그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탐지 기반 기술은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흐름 가시성, 제가 100%의 가시성이 나는 게 뭐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까지 저희가 3D한 화면을 통해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행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희 제품은 기존의 경계선 보안, 그리고 사후 분석 그런 보안,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인터널하게 들어가는 인 프로그레스 되는 그런 위협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엔터프라이즈 이뮤 시스템 또는 사이버 면역 시스템을 저희 부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크 트레이스의 결론을 제가 좀 5가지 좀 추려드리려면,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시그네처 또는 룰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관리성에 대한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 위협을 자동 감지하고 그리고 3D 기반의 실시간 시각화 솔루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네트워크 가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네 번째 보시면 실시간으로, 중요한 건 실시간에 돼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저희가 재생하는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클라우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는데. 네. 이것이 일단, 아까 비지도 학습이라 했잖아요. 네. 러닝하면, 러닝 그 사이클리스트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린 설치해가지고 바로 네. 써먹어야겠는데, 네. 이거 언제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야지만, 실제로 이것이 오타밀을 적고,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소 기간 한 2주로 보고 있어요. 네. 2주밖에 안 걸립니까? 네, 최소. 네. 그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그 기업에 있는 사용자들 패턴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 기업에 이제 도입이 된다면 이 이뮨 네네. 시스템이요. 네네. 그 이뮨 시스템이란 엔터프라이즈 이뮨 시스템이라는 것이 없어지 않습니까?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의 기업의 어디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무엇을 대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보안 시스템 그대로 있고 이것이 이뮨 시스템이 들어가서 뭔가 다른 장비하고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된다는 것인지, 그걸 좀 가장 중요한 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비주행하는 언론 위협들, 제로데이성의 공격들을 네네.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네. 저희는 머신러닝을 통한 거고, 네네. 새로운 영역을 보시면 돼요. 기존의 시스템들을 대체하는 부분을 넣어놓고 새로운 영역에 비정형 언론 위협들을 저희가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럼 기존에 이제 네. 기업들이 뭐 APT 보안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차세대 방화벽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그대로 두고 네. 이게 또 들어와가지고 네. 그것이 보강이 된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아니 그 시스템은 다 좋아요. 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고, 네네. 만약에 APT 시스템이라든지 파이어웨이라든지 IPS 빠지게 되면 저희도 힘을 못 쓰죠. 아.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놓쳐지는 부분들, 사각지대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한번 찾아주겠다 이거죠.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많은데 케빈님께서 다른 업체들에서 학습된 행위들도 서로 공유가 되는지요? 답변 드려요. 네네네네. 다른 업체들에서 학습된 행위들도 서로 공유.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신러닝을 통하게 되면 각 업체들마다 패턴을 다 틀게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제로 설정을 하지 않고도 각 기업마다 고유의 패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습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위험도도 다르게 틀게 나오겠죠. 네네. 문제는 그런 행위들을 서로 공유하면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서 특화된 공격이 있을 거고 이 기업에 특화된 공격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것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베네핏을 가져가지 않은 부분을 생각합니다. 저희 시스템의 원래 목적은 각 코퍼레이션의 네. 특화된 위협을 찾기 위해서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는 그렇죠. 네. 최종원님,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 면역 시스템은 모든 서버 및 OS에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제약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약 조건이 전혀 없어요. 네. 탐지의 이상행위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운영자가 필요해 보이는데 운영자의 운영 능력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운영자분께서 정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아시고 본인들에 대한 위협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또 신경 써서 보시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운영자가 내가 능력을 떠나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볼 수 있게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자분께서 굉장히 좋은 논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가 깊게 보겠다 하면 깊게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영하기에는 이런 귀찮은 것들 보기 싫고 그냥 간단하게 보여달라면 그 정도 맞출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식의 인터페이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요새 뭐 딥러닝 해가지고 네네. 이런 AI도 인공지능 보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그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그럼 납니다. 이것도 네. 도입해가지고 도입한 회사에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굉장히 퍼포먼스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사이징을 하는데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장비가 제일 큰 장비가 2U짜리 장비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장비 하나 가지고 보통 한 4, 5만 명을 저희가 커버를 합니다. 2U 장비 하나 가지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퍼포먼스 측면, 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큰 성능을 보이고 있죠. 지금 오늘 저도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들으니까 네네네네. 뭐겠지만 이것이 뭔가 전체 그 회사의 네네. 그 시스템과 전체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가시성 굉장히 높여줄 것 같아요. 그거를 그 가시성,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네, 인텔리전트하게 지금 파악하는 그럼요. 거고, 네, 그죠? 네. 자, 서인범님, 룰 없이 통계만으로 탐지 분석한다면 정의되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화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적용할지요? 통계적 분류만으로는 통계가 아니고 사실 통계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확률이죠. 확률, 네. 네, 통계는 좀 잘못된 말이고요. 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확률적인 이상행위라고 딱 나와요. 이렇게 점수 딱 나와요. 점수 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긴가 아닌가 라는 에비던스를 로그를 통해서 보여주게 돼요. 네네. 그 실질적인 차트도 보여주면서 이게 왜 탐지가 되고 이게 왜 이상행위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실제 네. 그걸 보게 되면 이게 오탐이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김기준님, 모든 이상행위를 탐지하자면 세밀한 분석이 있다면 타 시스템에 비해 부하가 더할 것 같은데 부하에 대해서 클라우드 사용 시는 어떤지. 제가 이제 계속 부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저도 처음에 약간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네네. 굉장해요. 왜냐면 이 수학적으로 모든 패턴들을 함수화시키기 때문에 DB가 굉장히 작아요. 알고리즘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SQL 써가지고 막 이게 막 추적시키는 게 아니라 함수화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정말 작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하시더라도 네. 무리가 없죠. 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계속 진화하게 되나요? 그거는 네.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조금씩 진화시키겠죠. 네네. 자, 정지안님? 그 면역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내용이 유사한데 어떤 피처들을 기준으로 학습하는지와 면역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제품의 기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어떤 피처들이라면 이거는 좀 이제 보시는 좀 아시는 분이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일련의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네. 통신이라든지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요청, 리스폰스 이런 것들 저희는 300가지 이상을 저희가 이제 피처를 셋을 만들어내요. 그게 저희는 디멘션 또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면역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마케팅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면역 체계처럼 사이버 상으로 옮겨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질문들은요. 네네. 그 수석님 끝나가서 여기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좀. 그죠? 댓글로요? 네네. 이따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네네네. 예.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네. 이분 제일 좋았다. 한 분만 좀 이름 불러주시죠. 좋은 질문 한 분. 저 마지막 분 저기 정지아님, 정일환님입니까? 정일환님. 예. 자, 정일환님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들어갈게요. 제가 경품 딱 드릴게요. 네네, 정일환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좀 아쉽지만 네네. 되게, 이거 오늘 신상 설기냥 오늘 어쩌면 네. 이것의 맛보기니까요. 그렇죠. 네,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주실 겁니다. 댓글로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